저는 복덕방 일을 하는 젊은 청년입니다. 스마트폰 어플로 집을 찾는 시대에 아직도 이런 허름한 복덕방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나름의 재미가 있었죠. 특히 동네를 꽉 잡고 있는 한 복덕방 할머니 덕분에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할머니는 동네의 산 역사였어요. 웬만한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모두 할머니 손을 거쳐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. 그런데 할머니는 한 가지 이상한 원칙이 있었습니다.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은 절대 소개하지 않으셨죠. 그 덕에 손님들은 헛걸음할 일이 없었고 할머니의 복덕방은 늘 문전성시였습니다.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.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얼굴이 모두 창백했죠. 그들은 다급하게 아무 집이나 좋으니 오늘 밤 당장 이사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었어요. 부부는 할머니에게 하소연합니다. 할머니,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. 밤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아닌데 자꾸만 아기가 밤에 잠을 못 자서. 할머니는 묵묵히 듣더니 낡은 서류철을 뒤적여 한 집을 찾아냈습니다. 이곳은 내 원칙에 어긋나는 곳이지만 딱 한 번만 예외로 해줄게 하시며 부부에게 주소지를 알려줬어요. 부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죠.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부부의 이사를 돕기 위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. 낡은 2층짜리 빌라였어요. 그런데 이상하게도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문이 열려 있었죠. 저는 소름이 돋았지만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. 부부는 이미 짐을 거의 다 정리해 놓았더군요. 그런데 거실 한가운데 놓인 낡은 라디오에서 갑자기 칙 하는 노이즈와 함께 섬뜩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. 저는 순간 소름이 쫙 끼쳤지만 라디오를 끄고 짐을 정리하려 했죠. 그런데 갑자기 뒤쪽에서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. 누구세요? 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죠. 그건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부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.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. 이상한 점은 부부의 손이 너무도 차가웠다는 겁니다. 그들은 눈을 감고 있었는데 부인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. 우리 집에서 나가주세요.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고요. 그때 부인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저를 쳐다보며 씩 웃었습니다. 그 순간 부부의 눈이 확 뜨이면서 눈동자가 사라진 검은 눈이 드러났습니다. 그들의 모습은 마치 불에 타 검게 그을린 듯한 형상이었죠. 저는 간신히 그 집에서 탈출해 할머니의 복덕방으로 달려갔습니다. 할머니, 그 집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. 부부가 숨을 헐떡이며 말하자 할머니는 씁쓸한 표정으로 낡은 서류철을 넘겼습니다. 기사에는 2년 전 화재로 불에 타 숨진 일가족,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는 괴담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. 그 집이 바로 그 젊은 부부가 살던 집이었던 겁니다. 그들은 귀신이 되어 자신들의 집을 찾고 있던 거였죠. 그날 이후 저는 복덕방 할머니가 왜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는 집은 소개하지 않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.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귀신들은
자신의 집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.